10월 26일 박 대통령 서거 사건이 일어나고 3일 만에 제가 입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총알바지로 간다고 그 부모님들이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고 이렇게 했는데 11.6 사건이 일어났을 때 우리 대한민국이 굉장히 위험한 이런 처지에 있었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그때 이 김일성이가 갑자기 이 박 대통령이 서거를 하다 보니까 이 김일성이가 이게 남조선을 해방시킬 절호의 기회다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모든 군사를 북한은 한 250만 명 되지 않습니까? 뭐 노동 제규대라든지 붉은 청년 근위대라든지 이런 어떤 특수 부대들을 최전선 이 휴전선에 전부 다 배치를 다 시켰습니다. 시켜가지고 이 특수부대를 이용을 해가지고 이 공중투하를 시켜가지고 남조선을 완전히 자기들이 해방을 시키려고 이 작전을 했는데 그때 당시에 이 미 8군 이 사령관이 이 가만 놔두면 큰일 나겠다. 남조선이 큰일 나겠다. 이래서 그분이 일단은 제일 먼저 통신 차단막을 하는 걸 그걸 쏴버렸습니다. 그 군 장비는 전차나 이런 거는 총이나 이런 거는 할 때 레이더나 이런 게 전파를 차단시켜 버리면 아예 움직이지를 못하니까 어디에 뭐가 있는지 깜깜무소식이 되니까 그래서 그거를 이제 침략 우리가 이 대통령이 움직일 때 어느 특정 지역에 전파를 쏴가지고 지금도 그 차단을 시켜버리지 않습니까? 거기에 아무것도 통신이 안 되도록 두절을 시켜버립니다. 그래서 그거를 갖다가 못해가지고 결국은 김일성이가 침략을 못하고 이 포기를 한 그런 미 8군이 그때 사령관이 아니었으면 대한민국은 그때 아마 공산화가 됐을 것이다. 이런 이 얘기가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고 이거는 옛날 정보에서 좀 흘러 나왔던 이게 사실입니다. 사실 우리가 모르는 그런 사실이고 그 다음에 5.18 사건 밥 잡을 수 있어. 5.18 사건 아시죠? 5.18 5.18을 우리가 거꾸로 하면 뭡니까? 8.15죠. 5.18을 거꾸로 하면 8.15입니다. 무서운 어떤 이 책략이 숨어 있습니다. 이 5.18을 일으킨 북계 무장 괴한들이 이게 8.15가 제2의 이 5.18을 제2의 남조선 해방의 이 기회로 삼았습니다. 그때 만약에 이 전두환 대통령이 그 조기에 이 수습을 하지 않았다면 그때 또다시 우리가 이 남조선이 거의 공산화가 됐을 겁니다. 그래서 그걸 빨리 수습을 하는 바람에 그나마 이 8.15가 5.18이 8.15 제2의 이 해방이 되지 않고 나라를 그나마 견딜 수 있었던 그런 어떤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5.18 이것도 왜 5.18을 이렇게 5월 18일 날을 기점으로 해서 일으켰는지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음모들이 숨어 있습니다. 예, 그것도 우리가 알아야 되고 그때 우리가 이 조기 수습을 하지 않았다면 정말로 지금 우리가 이렇게 따뜻한 밥 먹고 이렇게 있을 수 있는 시간 없습니다. 그리고 내년 4.15 총선 굉장히 중요하죠. 누구나 다 중요한 이 4월 15일이 북한에서 뭡니까? 태양절. 김일성 생일날입니다. 김일성 생일날. 우리가 태양절이라 그러죠. 이게 좌파 독재 정권이 이거 일정 잡는 거 보면요. 기가 막힌 음흉한 어떤 이 순들이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4.15 총선을 4월 15일 날을 김일성 생일날로 태양절로 잡아가지고 김일성의 유훈 통치를 완성시키는 민주 좌파 좌파 독재 정권의 좌파들이 총선에 삭슬이 해가지고 김일성의 유훈 통치를 완성시키는 이런 어떤 무서운 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총선이 있을지도 없을지도 모르는 이런 위험한 어떤 순간에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내년 총선은 우리가 한 사람의 국회의원을 뽑는 것이 아니고 이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느냐 못 지키느냐에 결정이 되는 이런 중요한
너무나도 중요한 이 선거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경우에라도 무소속이든 뭐 소수 정당이든 이런 데는 뭐 비례형 연동제가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어떠한 경우에도 우리 이 보수 정권에서는 뭉쳐가지고 반드시 이 정권을 되찾을 수 있도록 우리는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는 완전히 김일성의 유은 통치에 넘어가서 이 사회주의의 꽃을 피우는 이런 좌파 정권의 이 꽃을 달아주는 이런 현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많이 알려서 가지고 절대로 내년 총선은 군소정당이나 무소속이나 이런 사람을 찍지 말고 정말로 이 나라를 지킬 수 있는 보수 정통 야당을 우리가 힘을 모아서 이길 수 있는, 이 나라를 지킬 수 있는 이런 우리가 선거를 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정말로 이 바쁜 시간에 이렇게 오셔가지고 너무너무 이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내년 12월 달에는 가수 한 분을 말고 하여튼 저도 이 가수 등록증이 있습니다. 노래 잘합니다. 예, 저도 노래 실력도 한번 보여드리고 12월 달에는 정말로 한 해 동안 투쟁하신다고 너무너무 고생을 하셨는데 그때는 정말로 제대로 된 이 뭐 음악도 좀 뭐 밴드가 될지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한번 불러가지고 정말로 우리가 그동안 고생한 이런 신나는 이런 걸 해서 내년을 다시 기약하면서 반드시 이 내년에는 승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이 기운을 에너지를 받아서 이 투쟁을 할 수 있도록 이런 기회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매달 우리가 뭐 그 아스팔트 위에서 이렇게 집회만 할 것이 아니고 이런 데 오셔가지고 밥도 좀 잡숫고 술도 좀 잡숫고 이렇게 뭐 한 10,000원씩 내놓으면은 뭐 이 만포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데 오셔가지고 편안하게 좀 모시고 싶어서 우리가 이 실내 집회를 계속 하는 거니까 다음 달에도 이 옆에 분 한 분씩 이렇게 손잡고 나오셔가지고 멋지게 저 뒷방까지 태워가지고 하여튼 우리가 이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을 하루빨리 끌어내리는데 힘을 모아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김동무입니다. 우리 조국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시는 애국 동지 여러분, 저 진심으로 항상 존경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말로 대한민국 유공자가 아니고 누가 유공자가 있습니까? 진짜 저는 항상 진심으로 여러분들 존경합니다. 지금 문재인 정권은 완전히 사기정치고 갈수록 더 간이 커져요. 문제는 이판사판입니다. 여러분들이 힘을 모아서 하루 우리가 선전을 해서 우리가 하나하나 선전해야 됩니다. 설마 그리 되겠냐? 설마 그리 되긴 전부 그래요. 야, 그러면 너가 이달 나가면은 이북 인민이 된다. 진짜 알아듣기 잘 좋아하시고, 그리고 6.25 때는 총으로 싸웠지만 지금은 완전히 법만 바꾸면 이 정신 사회주의를 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신 바짝 차리고 여러분들이 얼마나 노력 많고 진짜 고생 많습니다. 그날까지 바로 대한민국이 바로 선 날 그날까지 꼭 노력하여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다음은 최인천 고문님께서 축사하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름은 최인천입니다. 오늘 박성호 오늘 그 강사께서 오늘 그 발표를 한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초청을 해서 왔습니다. 와서 보니까 회장도 평소에 잘 하시는 또 우리 회장님이시고 저는 이제 원래 군인 출신인데 74년도 영안장교로 특정사 공수부대 지휘관을 있다가 그 예필에서 나왔습니다. 지금 월남 참전자회 해운대에 지금 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자유대한지키 국민운동본부 그 부산 지역에 대표로 좀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5분 안에 끝나겠습니다. 참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여러분이야말로 애국자 중에 애국자고 영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네. 여러분도 아시는 것과 마찬가지 대한민국이 지금 제가 공사가 되는지 안 되는지 참 길어에 놓여 있는데 세 가지가 문제점이 있었는데 첫째 지소미아, 두 번째 공수처, 비례, 영동제 하나는 이제 해결이 되는데 연결이 되는데 지금 두 개가 남아 있거든요. 이것을 어떻게 하든 간에 물을 가시게 버립니다. 그렇지 않은 것 같으면은 문재인도 꼼짝하지 못합니다. 내년 회장께서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내년 서울 국회의원 선거 때 우리 보수 자유한국당에서 한 3분의 2 전부 다 차이를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은 것 같으면 문재인 꼼짝 못합니다. 여러분께서 아신 것과 마찬가지로 9월 19일 날 1년 전에 군사 합의를 했는데 어제 그제 볼 같으면은 해안포 서해안에 김정은이가 입혀가지고 그것도 발사를 했고 군사분계선에 그 초소에도 시장사격을 주고받고 하는 그런 현실인데 군사합의 이거 성의 엉터리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엉터리 맞죠? 예. 엉터리인데 불구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어떻게 합니까? 평화다 하면은 이게 평화가 됩니까? 완전히 김정은이한테 속임수에 넘어가가지고 지금 액션만 채우고 있는데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이 계시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지금 살아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감사 말씀을 드리면서 할 이야기는 많지만은 이로써 끝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분에 한번 오시가 강의 한번 해주시죠. 계속 이어서 김춘배님께서 축하 인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춘배입니다. 너무 기가 막혀가지고 무슨 말을 해야 될지를 모르겠습니다. 이 문재인이가 제가 볼 때에는 숨 새는 것 빼고는 다 거짓이고 다 가짜입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이 개 같은 새끼가 오지리가 없는 새끼가 이 부산 사람들을 너무 무시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부산 사람들이 가만히 있어요. 왜? 아세아 정상 뭐 특별회담이요? 그게 뭡니까? 공산국가 다 못 사는 우리나라하고 비교도 안 되는 다 못 살고 아주 거지 같은 그 정상들을 불러다 놓고 지가 골목대장 하려고 그래요. 이런 개새끼냐. 아니 근데 국민들이 가만히 있어요. 시민들이 가만히 있어요. 이건 말이나 됩니까? 아니 막아야죠. 어쩜 맞습니까 그러니? 자기 명대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을 그냥 불러버립니다. 아니 그리고 우리가 자꾸 우리 후대들에게 해야 되는데 그게 뭐냐, 이 개새끼가 45조를 풀어가지고 기업을 죽이고 일자리를 없애면서 퍼주는데 그게 달다고 사탕이라고 먹고 있는 국민들이 한심하다 이 말이에요. 말도 안 돼요. 말도 안 돼. 이게 언제까지 갑니까? 그래 놓고는 이놈들이 자신하는 게 뭐냐, 4월 15일 날 선거할 때 돈을 푸는 거요. 그런데 이 개새끼는 제 애미가 지금 이북에 이모라는 게 애미인데 여기 있는 건 애비의 애인이에요. 이런 개새끼 제 애미라고 나이도 속이고 53년생 49년생입니다. 문재인 49년생 맞습니다. 하여튼 제가 볼 때는 숨 새는 것 빼고는 다 거짓말이야. 그리고 대가리가 얼마나 안 들어가는지, 좀 사기꾼들은 그래도 머리가 좋아서 상대가 속게 만드는데
다 드러나요. 이런 개새끼.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너무 안쓰러워요. 우리가 지금 데모하는 데가 어디예요? 홍콩. 홍콩 같은 사태를 우리가 만들어야 됩니다. 희생 없이는 이게 돌이킬 수가 없어요. 개새끼는 끄떡도 안 해요. 그런데 그 개 같은 새끼를 대가리도 안 되고, 아니 사리분별도 못하는 놈들을 그 놈을 보좌해가지고 아부하고 거기에 달라붙어 있는 놈 새끼들이, 홍준표라는 놈은 황교안이가 저거를 하니까 가가지고 뭐라고 그러는 줄 아세요? 지금 원하는 거 들어주고 하나 받으라는 거예요. 이런 개새끼가. 저는 태극기 집회를 하고 애국운동을 하지만 누구를 믿어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하도 가짜니까. 그 옆에서 박지원이가 그거 진짜 잘 생각했다고, 이런 개새끼들 다 유리하게 하는 거는, 그리고 문재인이가 안 건드리는 거는 우리가 주시해서 봐야 됩니다. 우리가 단결해서 이제부터는 누구한테 맡기지 말고 희생이 따라야 된다 이 말이에요. 70이 넘어가지고 다 살았는데 우리 후대들에게 우리 안위를 위해서, 내 안위를 위해서 더러운 것을 물려주지 맙시다.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성우 대표는 지금 현재 국방화력TV 이 유튜브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하여튼 그 시국에 대해서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고, 한 30분 정도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하고, 그 다음에 아까 전에 내비 소개에서 빠진 한 분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우리 좌동 해운대 좌동지역발전협의회 우리 김주석 우리 사무국장님이 참석해 주셨습니다. 큰 박수 한번. 회장님입니다. 거룩한 회장님이랍니다. 고회장 누님이. 예, 우리 김주석 사무국장에서 승진하셔가지고 회장님이 됐답니다. 그렇게 알아주시고 다음번에 멋진 모습을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럼 지금부터 우리 박성우 우리 대표의 강의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적자 생존이 뭔지 아시죠? 적는 자만이 생존한다, 이런 게 적자 생존입니다. 필요한 거는 좀 메모를 하셨다가 주변에 이렇게 좀 알려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어디 가는겨? 지금 해야 되는데. 나이는 40대. 40대 기수. 40대 기수로는 예. 예, 박성우 대표가 큰 박수 한번 보내주십시오. 나라가 산다. 이렇게 귀한 시간 허락해 주시가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정말 오늘날 이 자유 대한민국을 있게 해주신 귀하게 되시는 우리 70대 이상 어르신들 모시고 이렇게 부족하지만 이렇게 또 그 강연을 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가 부족하지만 제가 알고 있는 작은 지식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승만 대통령님께서 뭉치면 산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 뜻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뭉치면 산다는 것은 우리가 생각이 같고 환경, 직업, 종교 이런 게 같은 사람이 뭉치면 산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승만 대통령님께서 뭉치면 산다 한 그 말씀의 뜻은 다른 뜻이 있습니다. 그것은 적이 같을 때 뭉치면 산다는 것입니다. 적이 같을 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실 우리 자유대한민국의 현재 가장 큰 화두는 통합입니다. 왜냐하면 저희 우파 사람들은 통합하지 않으면 저 좌파들한테 사실 못 이깁니다. 좌파가 숫자는 적지만은 우리보다 힘이 셉니다. 저들은. 왜냐하면은 여러분, 제가 계속 저 주위 분들께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파가 좌파한테 못 이길 수 없는 이유를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우파는 좌파를 사람으로 보기 때문에 좌파한테 이길 수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파는 좌파를 절대 사람으로 봐서는 좌파한테 절대 이길 수 없습니다. 좌파는 짐승으로 봐야 됩니다. 짐승으로. 왜냐하면 좌파는 자기 눈앞에 있는 그 짐승이 살점 뜯어먹는 그 고기 덩어리 그것밖에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우파 사람들은 좌파를 사람으로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절대 우리가 좌파한테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좌파한테 이기기 위해서는 우파는 뭉쳐야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짐승한테 이길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짐승한테 이기려면 뭐 무기가 있어야 됩니다. 총이 있든지 몽둥이가 있든지, 안 그러면 여러 사람이 함께 있어야지만 짐승을 때려잡든지 쫓아내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절대 좌파한테 못 이깁니다. 그리고 제가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가 여기 계신 분들이 다 우파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은 우파라는 것은 없습니다. 좌파는 있어도 우파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파라는 것은 일반적이고 합리적이고 상식적이고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일반적인 국민분들이 다 우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파라는 건 없습니다. 하지만 좌파가 있기 때문에 우파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 좌파를 상대하려니까 구심점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구심점이. 그렇기 때문에 일반 국민들을 이렇게 뭉치게 하고 모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를 우파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 태극기와 이 성조기를 제가 들고 나왔습니다. 제가 이 깃발을 보면서 제가 깨달음이 있어서 들고 나왔습니다. 이 깃발 오른쪽에 있는 이 깃발의 이름은 태극기고 옆에 있는 깃발은 성조기입니다. 이 태극기는 하나만 있을 때는 국기가 될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국기가 되려면 나라가 있어야 국기가 되지 않습니까? 이 태극기는 하나만 있게 되면 나라로서 존재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항상 미국 성조기와 함께 할 때만 태극기가 국기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미국 성조기는 단순히 미국 국기만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번에 홍콩 선거 보셨죠? 홍콩의 그 시위 주도 세력의 나이가 그 중학생, 고등학생들이 시위의 중심입니다. 중학생, 고등학생. 그 홍콩 학생들이 반중, 반공, 자유와 요구 시위를 하는 데 있어서 홍콩 깃발 들고 시위 안 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영국 깃발 들고 시위 안 했습니다. 그 학생들이 미국 깃발, 미국 성조기 들고 시위를 했습니다. 왜겠습니까? 이 미국 깃발은 단순히 미국 국민들의, 미국 국가 깃발을 넘어선 전 세계인들의 자유와 인권을 상징하는 깃발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유대한민국은 항상 태극기를 들 때 미국 성조기와 항상 함께 들고 다녀야 됩니다. 그리고 이번에 홍콩 선거 우리나라 언론 보면은 참 우리나라 언론이 많이 거의 공산화 작용화되어 있습니다. 언론을 보면은 홍콩의 학생들 저 시위를 민주화 시위라고 이야기합니다. 민주화 시위 아닙니다. 홍콩이 우리 자유대한민국, 우리 사회보다 더 민주화된 사회입니다. 홍콩이. 그렇지 않습니까? 민주화 시위 아닙니다. 홍콩의 시위는 반공 시위이고 반중 시위이고 자유와 요구 시위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홍콩에서 그 반중 세력, 반공 세력, 자유화 세력이 85.2%로 압승했지 않습니까? 홍콩 그 어느 정당 정치 사상에서도 이 85.2%로 압승하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게 압승을 한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그 홍콩 그 어린 학생들의 시위를 통해서 홍콩 시민분들이 공산자익의 실체를 알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홍콩 선거의 압승의 원인은 공산자익들의 실체를 알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말 우리 자유대한민국 국민분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정말 큽니다. 지금 우리 자유대한민국, 특히 아시아권에 있는 나라들은 공산화되는 이유가 다들 속아서 공산화가 됩니다. 저 동구권, 유럽에 있는 동구권 공산화된 나라들은 공산화되고 싶어서 공산화된 나라가 아닙니다. 저 나라는 힘이 없어가지고 소련한테 침략을 받아서 공산화가 됐습니다. 그런데 유교, 불교 문화권에는 속아서 공산화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그러면 홍콩도 사실 유교 불교 문화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어린 학생들이 부모님들, 할아버지 할머님 그리고 그 시민들을 깨운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 자리에 계시는 정말 우리 애국 국민 분들께서도 사실 지금 저희가 상당히 힘이 약합니다. 지금 저희 우파 진영이 힘이 약합니다.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정말 많이 약합니다. 하지만 지금 서서히 희망이 보이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정말 이렇게 자리를 같이 하고 또 시위에 참여하고 뭉침을 통해서 아직 그 중도에 있고 또 속고 있는 그런 사람들 저희가 아직 깨울 수 있는 시간이 저는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홍콩 시위에 있어가지고 우리 언론에서는 범민주 세력의 압승이다. 신문에는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굉장한 왜곡입니다. 이 자익 세력들은 보면은 이 글자 한자 하나하나에 상당한 아주 왜곡과 기만, 그 속임수를 씁니다. 아주 우리 조금 전에 김준기 회장님께서도 말씀하신 그 4월 15일 거꾸로 하면 8월 15일이고 뭐 이런 부분들 그 태양절이라든지 아주 교묘하게 자익들은 하나하나 체크를 합니다. 자익들은 그 왜냐면은 그 자익들은 그 서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성 그러니까 사령부 본부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지만은 정권이 매 바뀔 때마다 적극적으로 대응하지만은 저 자익들의 저 사령부는 저 김정은 정권이지 않습니까? 저 정권에서 아주 작은 1.1획 하나까지도 하나하나 지시를 내리기 때문에 굉장한 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범민주 세력의 압승이라고 이렇게 언론 신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정말 그 기만이고 왜곡입니다. 범민주 세력이 아니라 반공 세력, 반중 세력, 자유화 세력의 압승이다. 이렇게 언론에 나와야 정상인 것입니다. 제가 그 5.18 민주화 운동에 대해서 다들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5.18 민주화 운동 그리고 우리나라의 민주화 운동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지금 우리 자유대한민국 보면은 지금 현재 이 민주화 세력 나이가 보통 50대 초반에서 지금 60까지가 이 민주화 운동의 주도 세력들입니다. 주로 그 사람들이 지금 우리 자유대한민국을 공산화의 길로 끌고 가고 있습니다. 우리 지금 저도 속았습니다. 저도 속았고 우리 국민분들이 많이 속았습니다. 민주화 운동하면은 우리는 사회정의 운동인 줄 알았습니다. 저는 그렇게 알았습니다. 불의에 한가하고 정말 정의를 위해서 정말 분열이 일어나가지고 독재에 한가하는 그런 사회정의 운동인 줄 알았는데 지나고 나서 보니까 속았던 겁니다. 왜냐하면은 반공정신이 토대가 되지 않은 민주화 운동은 공산주의 운동이라는 것을 제가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즉 자유수호 정신이 밑바탕이 되어 있지 않은 민주화 운동은 공산주의 운동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문재인 정부 민주당에서 그 언론이라든지 뉴스에 보도되는 내용을 보면은 민주주의, 민주화는 굉장히 입에 많이 담고 있습니다. 굉장히 남발을 합니다. 하지만 자유라는 말은 입 밖에도 꺼내지 않습니다. 자유가 붙지 않는 민주주의는 저는 공산주의하고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공산주의라 하면은 우리 국민들이 속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사람들은 공산주의를 안 하고 사회주의니 사회주의, 좌익이니 이렇게 미화시켜서 이야기합니다. 이게 우리 국민들이 속고 있는 겁니다. 제가 이 공산주의를 미화시킨 말이 사회주의라는 것을 우리 국민들이 잘 분별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지금 공산 베트남, 지금 자유 베트남, 남 베트남이 저 북 베트남에 흡수되어 공산 통일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지금 우리 특히 젊은 세대들은 많이 속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자유대한민국이 북한보다 국력이 100배, 80배에서 100배 정도 강하기 때문에 절대 공산화 될 수 없다 이런 말에 속고 있지만은 그 당시에도 남베트남이 북베트남보다 군사력이라든지 경제력이라든지 한 50배 강했습니다. 50배 강했고 인구는 2배 많았습니다. 그런데도
북베트남에 남베트남이 흡수 통일됐습니다. 그 흡수 통일된 이유는 그 언론, 정치, 종교계, 특히 종교계, 이 종교계가 이 공산통일의 종교가 바로 서지 못하면 공산통일의 길잡이가 된다는 것입니다. 예, 저 공산통일의 길잡이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회가 무너져 가지고 흡수 통일이 되었습니다. 흡수 통일이 됐는데, 그래서 그 통일된 그 베트남의 국명이 혹시 뭔 줄 알고 계시는 분 계십니까? 베트남의 국명, 공산 베트남의 국명을 제가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공산 베트남의 국명은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입니다.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 그리고 저 소련, 지금 무너진 소련의 국명도 소비에트 사회주의 연방공화국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자유대한민국이 정말 상상하기도 싫지만은 끔찍하지만은 만약에 공산통일이 되었을 때 우리 자유대한민국의 국명은 뭐가 되냐는 것입니다. 우리 자유대한민국이 망하면은 국명이 뭐가 되냐는 것입니다. 우리의 국명은 우리 자유대한민국이 망하게 되면은 공산통일되면은 자유대한민국은 없어지고 새로 나타나는 국명을 제가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것은 경각심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선 사회주의 공화국이 됩니다. 조선 사회주의 공화국이 우리 자유대한민국이 망하면은 새로 나타날 국명이 조선 사회주의 공화국입니다. 남베트남의 수도가 사이공이었습니다. 사이공이 지금 호치민시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서울이 김일성 씨가 되고 우리가 있는 이곳 부산이 김정은 씨가 안 된다고 지금 장담할 수가 없는 저는 그런 위기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박수! 네. 그리고 그 태양절, 북한의 태양절 4월 15일 김일성 생일인 북한의 태양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공산자의 가짜 진보 세력들은 아주 교묘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말 이렇게 분별과 통찰력으로 통찰 있게 보지 않으면 저들한테 우리가 못 이깁니다. 우리 사실은 우파 국민분들이 속고 있는 게 뭐냐면 선한 사람이 항상 이긴다는 거 아닙니다. 선한 사람이 나쁜 사람한테 절대 못 이깁니다. 정직한 사람이 사기꾼한테 이길 수 없고 착한 사람이 악인한테 이길 수가 없습니다. 백남기 이야기해 주세요. 백남기 이야기. 예, 절대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기려면은 저들의 실체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지만 이길 수가 있습니다. 저들의 실체를 우리가 뭉치든지 저들의 실체를 정확하게 알든지 그렇게 해야지만 이길 수가 있습니다. 지금 저는 이명박 정부 때 저는 이명박 대통령의 가장 큰 실수가 제가 보는 관점에서 하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큰 실수. 왜냐하면 오늘날 사실은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되고 그리고 지금 문재인이가 지금 정권을 잡은 가장 큰 실수를 한 사람이 저는 이명박 대통령이라고 생각합니다. 박수! 이명박이가 박수! 못합니다. 예. 그러면 어떤 점에서 제가 이명박 대통령에서부터 그 사람의 실수에서 시작됐는지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노무현이 부엉이 바위에서 뛰어내려서 죽었지 않습니까? 죽었을 때 국가 법대로 국가의 장례 법대로 그냥 국립묘지에 동작동 국립묘지에 그냥 묻어버렸어야 됐습니다. 그것을 김해 봉화마을의 개인 사저에 무덤을 만든 거 그게 가장 큰 실수입니다. 왜냐하면 성역을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북한이 오늘날 북한이 가장 신성시하는 데가 김일성, 김정일이 무덤인 금수산 태양궁전입니다. 마찬가지로 왜입니까? 그러니까 성지가 있어야지만 성역이 있어야지만 그 공산 자익 세력들의 구심점이 되고 모이게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명박 대통령은 교회 장로라는 사람이 왜 저 같은 사람도 알고 있는 걸 그런 걸 저는 생각 못했는지 상당히 저는 실망스러웠습니다. 금수산 태양궁전과 마찬가지로 김해 봉화마을 그 사저의 묘역을 조성한 것 저는 거기서부터 우리 자유대한민국이 지금 망해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저 자익 세력들이 다시 부활하고
지금 발언하는 그 시작이 되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미국에 대해서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미국은 우리가 사실 우리 국민분들이 착각하는 게 있습니다. 저 공산북한은 우리의 적인 줄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적. 저 공산북한은 우리만의 적이 아닙니다. 저 미국 국민들에게도 적입니다. 미국 국민들에게도. 그거를 우리 국민들이 굉장히 놓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그 행적에 우리 국민분들이 찬성도 하지만은 또 의아하게 이해 못하는 부분들을 많이 언론에 노출시킵니다. 왜냐하면 우리만의 적이라고 생각하면은 어떤 미국의 어떤 외교 안보 정책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저 북한은 우리만의 적이 아니라 미국에게도 적입니다. 즉 다시 말씀드리면은 오늘날 우리 자유대한민국은 지금 이 자리에 계시는 저의 아버지 세대이시고 저의 할아버지 세대이신 어르신들의 희생으로 공산 침략을 막아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 자유대한민국이 존재하는 것이고 제가 올해 나이가 48살입니다. 저 같은 40대가 정말 아무런 대가 없는 자유를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자리를 빌어서 정말 이 자리에 계시는 우리 어르신들께 자유대한민국을 지켜주시고 또 정말 또 연세 드셔가지고 편안하게 노년을 보내셔야 되는데 또 이세 아들 손자들에게 또 자유를 물려주기 위해서 또 이렇게 불편한 몸 이끄시고 또 마지막 그날까지 헌신히 희생해 주시는 이 자리에 계시는 우리 어르신들께 제가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은 오늘날 저의 아버지 세대이시고 저의 할아버지 세대인 분들만의 희생으로 우리 자유대한민국이 지켜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오늘날 미국인들의 아버지이자 오늘날 미국인들의 할아버지 분들의 희생으로 우리 자유대한민국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번 달 11월 6일 날 그 평택 미군기지에서 미국 그 군인 상병 그 니콜라스 파니핀토라는 상병이 그 훈련 중 사망을 했습니다. 지금 사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언론에서는 어디에도 그 미군 병사 희생에 대한 추모 방송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이것을 보면서 여러분 한번 봐보십시오. 오늘날 미국인들의 아버지이자 할아버지 분들의 희생으로 우리 자유대한민국을 지켜줬고 그리고 이제는 그 아들, 그 손자들까지도 우리 자유대한민국을 지켜주고 있습니다. 대를 이어서 미국은 우리 자유대한민국을 지켜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갓 20살입니다. 작년 1월에 미군에 입대해서 해외 첫 파병지가 우리 한국이었습니다. 한국 첫 파병돼서 4개월 만에 미군 평택 훈련장에서 장갑차 전복 사고로 사망했습니다. 우리 언론에서는 어떤 언론사도 추모 방송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우리 자유대한민국은 저 미국에 대한 미국 국민들에 대한 이 고마움과 은혜에 저버린다면 저는 공산화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홍콩의 그 학생들이 정말 그 희생하면서 시위를 해가지고 지금 작은 승리를 이뤘습니다. 홍콩 학생들의 승리는 다른 거 없습니다. 일단 국제사회로부터 정당성을 확보했다는 것입니다. 즉 중국이 유혈 진압을 하게 되면은 중국 공산당 겁납니다. 땡거로 사람을 갈아버리는 데가 공산당들이고 홍콩 인구 700만 명 겁 안 냅니다. 다 바꿀 수 있는 그 집단이 저 홍콩입니다. 그래서 그 홍콩 그 학생들 시위로 인해서 홍콩 시민분들이 승리했다는 것은 국제사회로부터 즉 미국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명분을 확보했다는 것입니다. 홍콩 학생들이 시위를 할 때 홍콩 행정관 보고 시위한 거 아닙니다. 중국 시진핑 보라고 시위한 것도 아닙니다. 그런 사람들은 짐승들인데 우리 인간들의 마음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럼 누구 보고 시위한 겁니까? 미국 보고, 미국 국민들, 미국 정치인들, 미국 대통령 보고 우리 홍콩, 우리 시민들, 우리 국민들, 우리 학생들 불쌍히 여겨달라고, 우리 좀 지켜달라고 미국 보고 시위한 것입니다. 그게 중국 보고 시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자유대한민국은 홍콩과는 다릅니다. 만약에 우리 자유대한민국이 홍콩 정도의 정말 국민분들이 늦게나마 총선 전에 늦게나마 이제 분별하시고 깨어나가지고 만약에 내년 총선에서 홍콩처럼 85.2% 압승을 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85.2% 같으면 지금 선거제 하에서 85.2%는 255석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북핵도 무섭지 않고 저 중국도 무섭지 않습니다. 우리 자유대한민국에서 영원히 이 공산자익 세력들 실어 말려버릴 수가 있습니다. 85.2%. 하지만 홍콩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홍콩은 85.2%가 돼도 그냥 관심받을 정도밖에 안 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들 조금 이제 관심 주목받을 정도밖에 안 됐지만 우리 자유대한민국이 내년 선거에서 85.2% 255석을 자유한국당이 우파 진영에서 압승을 해버리게 되면 이 땅에서 공산자익들, 가짜 진보 세력들 실을 말려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실을 말리지. 예. 그리고 저 북핵도 두렵지 않다는 것입니다. 북핵도. 왜냐? 우리가 255석이 되면 북핵은 폐기될 수밖에 없습니다. 폐기 안 하면 북한은 없어져 버리기 때문에 폐기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년 4월 15일 이 선거 총선은 정말 핵선거가 돼야 됩니다. 핵선거. 그냥 총선 혁명이 아니라 핵선거가 돼야 되고, 그래서 저는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강화문 청와대 앞에서 지금 이 엄동설 안에 목숨금 단식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저 단식을 하는 이유에 대해서 제가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저 단식을 하는 이유는 다른 것보다도 저 단식을 하는 이유는 저 공수처, 연동형 비례대표, 그리고 자유한국당 불출마 유도 등 자유한국당 내 개혁, 이런 표면적으로는 그런 이유가 있지만 사실은 우리 국민들 깨우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렇게까지 내가 목숨을 걸고 단식할 정도로 이렇게 우리나라가 지금 위기 상황이고, 이제는 내년 총선이 지나고 나면은 이제 우리 자유대한민국의 공산화를 막을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 국민들이 내가 목숨을 건 이 단식을 보고 우리 국민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이 위기를 알게 되면은 막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처음에 황교안 대표가 단식할 때는 정말 그 조롱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6일, 7일째 되고 하니까 사실 이제는 겁을 내고 있습니다. 지금 청와대라든지 민주당이라든지 지금 겁을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유한국당 내에서도 원래 무서운 적은 내부에 있습니다. 자유한국당 내에서도 지금 황교안 대표 단식을 중단시키려고 합니다. 건강을 이유를 들어가지고. 제가 봤을 때는 절대 중단하시면 안 됩니다. 저렇게 단식하면서 죽든지, 저분이 죽으면 우리 자유대한민국 삽니다. 죽든지, 안 그러면은 공수처법, 연동형 비례대표법 폐기될 때까지, 그 결정한 날이 12월 17일입니다. 그 이후까지 끝까지 단식하셔야 됩니다. 끝까지 하다가 죽으면은, 돌아가시면 우리 자유대한민국 사는 겁니다. 근데 저는 그분이 그런 결기로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단순히 어떤 정치적 행위로 어떤 쇼로 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 그나마 정말 저는 사실은 감사하게 생각하는 것은, 정말 이런 위기 시국에 정말 우리 나라를 불쌍히 해가지고 위기 때마다 정말 그 나라를 구하는 인물들을 보내주셨습니다. 우리나라는 위기 때마다 보내주셨는데, 특히 이수신 장군이라든지 그런 분들처럼 지금 위기 때마다 그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 같은 분이 대표가 됐다는 것,
그나마 저는 희망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방송이 많이 안 나와요. 그리고 저희가 공산 자익들한테 정말 속고 있는 게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사실은 복지 우리한테 뭐 많이 준다는데 복지에 안 속을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사람이 양심이 있는데 정의에 안 속을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나라는 분단 국가이기 때문에 평화에 안 속을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민족에 우리가 안 속을 수 있겠습니까? 평화, 민족, 복지, 정의 이런 거에 우리가 안 속을 수 있겠습니까? 저 공산 자익 세력들, 저 사회주의자들, 저 자익들이 하는 좋은 말은 전부 다 여러분들 가짜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우리 국민분들이 알아야 됩니다. 평화 따라가면은 공산화됩니다. 민족 따라가도 공산화되고, 정의 따라가도 공산화되고, 복지 따라가도 공산화됩니다. 아까 저희 고문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은 여러분 한번 봐보십시오. 우리 국고 가지고 이렇게 국민들한테 선심을 쓰고 있습니다. 국고를 가지고. 받는 국민들은 좋습니까? 받아가지고 우리가 거들라고 거지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놓고 돼지한테 사료 먹여가지고 살찌가 키아가 잡아먹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자유대한민국이 베네수엘라처럼 된다고 우파 진영에서 걱정을 많이 합니다. 저는 우리 자유대한민국이 베네수엘라 같이만 될 것 같으면 사실 저는 애국운동 안 합니다. 그냥 저 하는 일 계속합니다. 왜냐하면